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자주 하지 않는 소설입니다. 패스트,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미입니다. 영어로는 알버트인데 알베르라고 있네요. 그 다음에 페스테인가요? 제가 프랑스어를 못해서 이 책을 제가 한 달 전에 샀습니다. 뒤에 보면 까미의 얼굴도 나옵니다. 날카롭게 생기신 것 같아요. 이 까미의 책이 요즘 많이 팔린다고 해요. 이유는 아마 코로나 질병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멈춰 있는데 뭔가 패스트 그러면 역시 패스트라는 질병 때문에 한 사회가 멈춰진 그 순간을 담은 소설이라서 저를 포함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해서 많이들 사시는 것 같습니다. 패스트입니다. 이 책은 근데 읽어보니까요, 아주 우리 지금 상황에 딱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연도가 중요한데요. 1947년,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으니까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쓰여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솔직히 저는 아주 큰 공감은 느끼지 못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셔도 그냥 읽히기는 하고 이해는 가고 어느 정도 공감까지는 하지만 아주 밀접한 공감은 아니지 않을까.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정말 죽어가고 공포에 질리고 이랬다면 조금 더 맞을 텐데요. 지금 코로나로 우리 주변에 좀 격리되고 불편한 건 있지만 돌아가시는 분은 별로 아마 자기 아는 분이 돌아가신 사람은 많지 않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은 패스트라고 하지만 저 맨 마지막 줄에 제가 적었죠. 이 패스트라는 것을 전쟁을 대신해서 쓴 것 같습니다. 즉, 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그대로 적기보다는 그거와 상당히 유사한 패스트 상황을 적어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런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2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겠죠. 이거를 패스트로 상징을 한 것 같고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굳이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1947년에 전쟁에 대해 썼으면 맞을 텐데 왜 전쟁이라고 안 하고 패스트를 했냐? 뭔가 이 자체가 가만히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일반인들은 아마 전쟁이라서 언제 포탄이 날라와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 군인은 아니지만 폭격이나 대포에 맞아서 죽는 사람이 많았겠죠. 또는 군인들이 싸울 때 날라온 총알 같은 것에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상황과 패스트, 즉 언제 누가 패스트에 걸려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유사점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마지막에 적었지만 넓게 보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이 아닌가. 보면은 바로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건너 우리 아들이 아는 사람, 내 와이프가 아는 사람, 내 친구가 아는 사람이 돌아가십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제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 아는 게 있거든요. 우리 생활도 이게 패스트나 전쟁에서 폭격에 맞아 죽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삶이란 게 살다 보면 정말 순서도 없이 갑자기 사람이 죽어 나가는 그런 다수가 죽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나 패스트 상황보다는 공포심이 떨어지지만 우리의 삶은 가만히 쳐다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교통사고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갑자기 병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이런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아닌가. 이것을 노리고 작가가
그 2차 세계 대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빗댄 패스트라는 주제로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947년에 이 패스트라는 책을 내서 당시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지금 읽어보면 이게 많이 팔렸을까 하는데 아마 전쟁 직후에 전쟁을 겪은 사람들로서는 이 소설이 아주 큰 공감이 갔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10년 후인 1957년에 까미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그 까미의 또 다른 작품, 제가 어려서 읽은 책이 이제 이방인이라는 책도 있었는데요. 이 까미가 프랑스 사람이긴 하지만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산 게 아니라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태어나서 대부분 알제리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더군요. 그래서 이 책 또한 프랑스령 알제리의 한 도시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줄거리는 어떤 작은 도시에 패스트가 시작됩니다. 쥐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둘씩 죽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막 불안에 휩싸입니다. 주인공은 의사로 있는 리유라는 리웨라고도 하는지 리유라고 하는데 이 책은 리유라고 합니다. 리유라는 의사와 또 한 명의 이제 이 도시에 있다가 리유를 도와서 사람들을 이제 뭐 환자들을 분류하고 이송하고 하는 자원봉사원으로 근무하는 타루라는 이 두 사람이 좀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그 외에 많은 한 대여섯 명의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런 패스트라는 죽음의 위험에 대응합니다. 리유는 의사니까 어쩔 수 없이 치료하고요. 뭐 타루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뭐 가만히 있어도 죽을 수 있는데 조금 위험이 들더라도 나는 환자를 돌보는 자원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도 있고 아예 숨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도시를 탈출하려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고 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등등입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외지인 랑베르, 이 도시에 취재를 온 프랑스 본토에서 온 기자인데요. 자기는 이 도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한 일주일 취재 왔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탈출할 일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도시를 나는 도시 사람도 아닌데 갇히는 건 억울해서 탈출하겠다. 가족을 보고 싶다. 정신병자인 코타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막 자살도 기도하고 이랬는데 오히려 이 패스트가 번지니까 좋아해요. 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자기만 괴로운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괴로워한다고 좋아하는 좀 이런 이상한 인물상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적어가는 것이 줄거리입니다. 그러다가 물론 사람들이 이 중에 뭐 절반 이상이 죽고요. 그런데 어느 날 패스트가 나아갑니다. 약간 당황한 거는 역시 인간의 힘은 미약한가 싶은 게 그렇게 한 6개월 동안 의사들이나 자원봉사단이나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도 꿈쩍 않던 패스트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약해져서 사라집니다. 사실 이 정부나 의사도 갑자기 왜 이렇게 패스트가 사라지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패스트가 사라지고 이 도시가 격리에서 해방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것도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후에 설명하겠지만 인간이 참 최선을 다하는데 사람을 살리려고 결국은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것인가? 어떤 외부적 요인으로 갑자기 패스트균이 약해져서 사라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전쟁을 겪은 사람 특히 그렇겠지만 자기 자신의 입장에 맞는 그 캐릭터가 있고 거기에 꽂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즉 전쟁 때 뭐 전쟁을 겪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니까요. 2차 세계대전 때 자기가 어떤 입장에 있었냐에 따라서 외지에서 온 작가에 꽂히기도 하고 무슨 여기에 나오는 신부님이 있거든요. 종교에 충실한 신부님의 자기를 동일시하기도 하고
또는 뭐 자원봉사라고 열심히 뛰는, 뭐 예를 들어서 독일군에 저항해서 레지스탕스를 했든지 뭐 이런 사람의 그 말하자면 가만히 있어도 죽겠지만 레지스탕스를 하면 더 그 독일군에 대항해서 시민군으로 밤에 몰래 싸우면 더 죽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싸운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패스트에 대해서 느끼고 행동하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저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왔던 거는 이 까미라는 작가의 약간 무신론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뭐 까미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주게 하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파늘루 신부라는 종교에 아주 충실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패스트에 걸려서 불안해한 사람들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불행은 겪어서 마땅한 불행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의 재앙은 오만한 자들과 눈먼 자들을 그 발 아래 꿇어 앉히기 위한 것이다. 즉 우리 인간들이 우리 잘났다, 자연을 정복한다, 뭐 신은 필요 없다 라고 하지만 봐라 얼마나 무력하냐. 패스트라는 병이 오니까 그 잘난 척하던 인간들이 다 이렇게 벌벌 떨고 픽픽 쓰러져 죽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간의 어떤 신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이런 겸손함을 일깨우려고 신이 이런 어떤 교육을 시키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이걸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반성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재앙이 도리어 여러분을 향상시키고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즉 이런 역경을 겪음으로써 우리는 괴로워하지만 어떤 신이 의도한 그런 교훈을 얻어서 인간이 더 나아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신앙심에 기초한 거에 대해서 물론 까미겠지만 이 의사 리유는 상당히 좀 반항심을 느끼고 싫어합니다. 예. 임종하는 사람의 숨소리를 들어본 신부라면,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처럼 의사가 돼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면서 그래 너는 근데 네가 죽는 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야 라고 도저히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자기한테 의사한테 매달리고 하는데, 특히 어린애들은 도대체 이 어린애들을 죽여서 무슨 교훈을 얻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는 일방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유가 자기와 생각이 통하는 그 자원봉사대를 조직한 타루라는 민간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가지가 앞에 파늘루 신부를 인정해 줄 것은 파늘루 신부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부가 병에 걸렸을 때 의사의 치료를 받아도 되는가? 너무 순수하신 것 같죠? 즉 자기가 이런 병은 신이 인간에게 교훈을 가르치려고 반성의 기회를 주는 거라고 했는데, 이 반성의 기회에 반성하지 않고 의사 보러 살려달라고 이렇게 의하게 기대는 거는 신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도 그 파늘루 신부가 결국은 자원봉사에 참여해서 아픈 사람을 돕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패스트에 걸렸을 때는 치료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잡고 돌아가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존경할 만한 분이시죠. 자기 신념을 지킨 분이니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리유와 타루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신은 우리가 이런 시련을 줬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막연히 죽어가는 것보다는, 뭐 반성하고 죽어가는 것보다는 헛된 노력이라도 힘을 다해서 이 패스트의 죽음과 싸워주기를 바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인 타루가 그러나 그렇게 해서 네가 요번 패스트를 넘겼다고 해도 다음엔 다른 병으로 죽든지 전쟁으로 죽든지 하니까 그런 승리는 언제나 일시적이고 결국 인간은 죽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거라고 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항한 싸움을 멈추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도 역시 패스트라는 것은 의사인 나에겐 끝없는 나를 끝없는 지가 패배자로 만든다라는 거죠. 패스트에게 저는 끝없는 패배자이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생의 비극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나름 뭐 인생을 성공하겠다, 좀 오래 살아보겠다, 행복하겠다라고 하지만 인생은 만만치가 않죠. 예. 저도 좀 행복했다가 한 달 행복했다가 3, 4개월 불행합니다. 좋은 일 한 번 있으면 나쁜 일 더 여러 번 있고요. 결국은 나쁜 일이 많아서 괴로워하다가 죽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까미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리유와 타루는 우리가 뻔히 지겠지만, 우리가 뻔히 불행해지겠지만, 뻔히 실패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런 희망이 없더라도 이기려고 노력하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이유는 잘 못 되지만 어쨌든 그럼 나는 그냥 행복해지려고 노력 안 하고 불행하게 죽을래 라고 하지만 막상 그것이 닥치면 인간은 자기가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행복해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인간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해 볼까요? 웨지에서 온 취재 기자 랑베르는 패스트는 자기 이 도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패스트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내 와이프, 가족이 기다리는 다른 프랑스에 있는 내 고향으로 도망가려고 막 여러 가지 백을 쓰고 뭐 사람들한테 밀수꾼한테 알아보고 해서 막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패스트와 막 싸우는 리유와 타루가 이런 랑베르에게 너 뭐 하는 거냐? 사람들 죽어가는데 혼자 살겠다고 그러는 거냐? 라고 하지 않고 랑베르의 고유한 권리다. 네 인생관이 여기서 이렇게 위험한 곳에 사는 것보다는 나 하나만이라도 도주해서 행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조금 뭐랄까요? 랑베르가 도망가는 것을 어디 정부나 경찰에 고발하기보다는 약간 도와주고 그럽니다. 예. 이걸 보면서 약간 일제시대 생각이 났어요. 또는 전쟁 때 전투원이 아닌 일반인들은 전쟁 나면 한 10%의 젊은 남자들은 이 전체 인구에 열심히 싸우겠죠. 10%도 안 될래나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사실은 전쟁에서 막 숨어서 생활합니다. 아니면 프랑스 군이 오면 프랑스 만세지만 독일군이 오면 독일군 만세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 꼭 이것을 갖다 독일군에 이렇게 저항을 해야 되나요? 순응할 수도 있지 않은 건가요? 2차 세계대전에서 나름 저항운동을 했다고 하는 까미는 이렇게 그냥 순응하는, 적에게 패스트 또는 독일군에게 순응하는 그런 것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솔직히 자기가 중요한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충분히 이해한다. 프랑스를 위해서 총을 들고 싸울 수도 있지만 지금 프랑스가 망해서 독일이 들어왔는데 그럼 독일군하고 꼭 싸우다 내가 죽어야 되냐? 프랑스가 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너그럽게 인정을 하고 전혀 비난을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좀 담아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타인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쟤는 프랑스에 저항운동하는 애라고 이렇게 막 독일군에게 고발하는 그런 어떤 정말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배신자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렇지만 프랑스를 위해서 총을 들고 싸우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이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땀이라는 인물이 좀 이번에 찾아봤더니 좀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하고요. 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 때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갓난애기인 까미하고 그 형제들을 모친이 키우는데, 모친이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이고 아버지도 부자가 아니었고, 그래서 어머니가 뭐 가정부 일을 하면서, 근데 어머니 또 문맹이에요. 어머니가 문맹인데 아들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케이스죠.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런 까미를 사실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똑똑하니까 좀 중학교 가라라고 해서 막 공부시켜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을 때 초등학교 때 자기를 공부하라고 밀어주신 그 선생님께 노벨상을 바친다라면서 연설을 했다고 그러고요. 건강이 중간에 폐병이 걸려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런 막 군대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하지만 숨어서 저항 운동을 하고 이제 이런 삶을 했다고 그러고요. 좀 재밌는 것은 이렇게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면 확 어떤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쏠릴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나름 중심을 잡고, 즉 이런 유신론을 반대하는 무신론적이지만 유신론도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그 하여튼 이런 전쟁이나 패스트라는 극한 상황에서, 패스트 만연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각종의 행동과 그것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작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뭐 재미없다고 그래놓고 얘기는 또 이렇게 많이 했네요. 어쨌든 아주 익사이팅한 책은 아니고, 전쟁을 겪지 않은 우리들이 마음에 확확 와닿는 그런 책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의 삶과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또 나름 역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구나라고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